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제 막바지에 이른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그 헌재가 18일에 증거조사, 그 다음에 20일에 이제 추가로 변론기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일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신문기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른바 내란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변경 요청을 했죠. 아직 그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받아들일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미 날짜를 추가 변론 기일을 잡은 마당에 하필이면 그날로 잡냐, 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보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그 다음 주 25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뭐 그렇게 되더라도 불과 닷새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3월 중순쯤에 그 헌재 결론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은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일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그 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신문이 이제 있을 예정인데 이게 이제 25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까 헌재에서 과연 지금 현재 8명 체제죠.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몇 대 몇?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결론이 나오죠.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근데 그게 기각되려면 최소한도 3명 정도가 이 인용에 반대해야 됩니다. 3명 이상이. 자, 조갑자닷컴 대표, 그 다음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뭐 대표적인 뭐 보수 성향의 뭐 평론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과, 유인태 전 총장은 뭐 보수 성향은 확실히 아니고, 그렇다고 또 진보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민주당 의원 출신인 거 틀림없죠. 뭐 다 8대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용될 거라는 얘기죠. 8대0. 민주당 의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뭐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야 뭐 당연하죠. 그 뭐 정파적인 견해지, 그게 무슨 뭐 본인들의 어떤 법률적 양식이나 아니면 취재의 결과로 보이진 않고, 국민의힘도 뭐 정파적인 그 기대 내지는 분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3명 이상이 이 탄핵 인용에 반대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5대3 이러면 기각이 있죠. 자, 이거는 명확하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시각 현재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5대3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우리법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3사람 기본으로 탄핵 인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2사람, 김형두, 정정미. 이 중에 이제 정정미 재판관은 탄핵 인용 쪽으로 뭐 기울었다는 보도가 뭐 대부분이고, 물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발언을 안 하고 있거든요. 대신 김형두 재판관의 경우에는 뭔가 이 탄핵의 진실, 내란의 진실을 끌어내기 위해서 활발하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의문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형두 재판관은 좀 애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정형식 재판관, 그 다음에 김복형, 조한창, 이 3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러면 탄핵 기각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의 경우에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그 메모 부분에 관해서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고, 김복형 재판관은 지금 거의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한창 재판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왜 제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재판관 평의라는 것을 이제 자주 열죠. 근데 그때 이 본질을, 이게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의 국면은요,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20일에 한 번 더 변론 기일을 열 것이냐, 아니면 한 2번 정도 더 열 것이냐, 아니면 최후 진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문과 최후 진술 이제 변론을 마치더라도 그게 남았는데 그 2개를 하루에 할 것이냐, 이틀로 나눠서 할 것이냐, 뭐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주로 논의를 하죠, 평의에서.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런 문제는 아직 요만큼도 꺼내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대 몇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의중을 전혀 드러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기각 아니면 인용.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뭐 기각을 얘기했는데 실제 결과가 기각으로 나왔다 그러면 겉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는 또 반대가 되겠죠. 인용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몇 대 몇은 그건 의미가 다릅니다. 8대 0이 될지 인용이 되더라도 6대 2가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되면 5대 3이 될지 4대 4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그걸 얘기한다는 거는 뭐 요즘에 유튜브 보면 이른바 점쟁이들, 뭐 무당들, 뭐 사주, 뭐 이런 사람들도 막 해서 뭐 탄핵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고 얘기하는 그 이른바 역술가, 역술인들도 굉장히 많더군요. 뭐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그냥 점을 쳐봤더니 그렇더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구속될 가능성 제가 적어도 올해 안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선거법 재판, 글쎄 법정 구속, 아니 1심도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뭐 탄핵이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단계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추측, 기대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다. 무슨 얘기? 2월 3일에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결정을 하려다가 2시간 전에 미루고 10일에 2월 10일에 변론을 제기했고 50분 만에 끝냈죠. 근데 아직도 언제 결정하겠다는 걸 공지를 안 했습니다. 고민이 되는 모양이죠. 이걸 가지고 뭐 딜레마다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더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만약에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임명해라 이렇게 했다고 치죠. 했다고 쳤을 때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쟁의 임명할지 안 할지 우선 애매하죠. 임명을 하면 이게 변론 갱신 절차라는 걸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은혁 후보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론에 참여한 적이 없죠. 그런데 결론에만 참여한다? 이건 얘기가 안 돼. 재판도요,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 갱신 절차라는 걸 거칩니다. 왜냐면 새로 임명된 판사는 그 전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전 상황을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심할 때는 변론을 다시 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재판부가 그대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일반 그 판결하고 달리 그 헌법재판은요, 각자가 다 그냥 독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여기서 투표해서 하나로 결론 냅시다.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평의를 해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5대 3인데 이 5명의 이 세력이 3명 세력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쪽에 넘어오셔. 응? 재판 같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죠. 그런데 헌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5대 3이면 5대 3이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각이죠. 6명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렇듯이 이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이제 시간이 늦어지겠죠. 이제 딜레마라는 증거는 아니고 그냥 만약에 8명 체제로 하면 또 불안하다. 왜냐하면 3명만 만약에 다른 의견을 가지면 이게 기각이 되니까. 근데 마침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한 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 한 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민주당 입장에서는 셋 다 좀 갸우뚱 이런 것 아닌가. 그럼 그 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했다가 이 세 사람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흐름, 적어도 결론이 어떨 것인지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흐름은 아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짐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직무대행,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를 팔로우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직접이야 없겠지만 제3자를 통해서.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의 변호사, 이 사람과 같은 법인의 변호사입니다. 뭔가 소통이 되고 있을 가능성, 의심해 볼 만하죠.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던 거죠. 스스로 빠져라 이런데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른바 우리법팀과 민주당이 뭔가 소통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짐작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한 시나리오죠.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은 아마 지금, 그래서 제가 3월 중순 헌재 결정설이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우연이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분석은 제 의견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바로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뭔가 헌재 내부 재판관들의 분위기, 지금 이대로 밀어붙였을 때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을 하겠죠. 저는 불안하다고 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8대0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불안하게 본다. 왜? 그걸 마은혁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까지 민주당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2월 14일, 엊그제죠.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했죠. 이 의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최상목 대행이 얘기하니까 이거를 사후에 뒤늦게 추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탄핵 인용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죠. 헌재에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우리법팀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정정미 재판관 정도는 아마 탄핵 인용으로 이미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럼 4명은 확보가 됐죠. 2명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보수 성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좀 애매하고, 김형두 재판관, 여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으니까 보수 성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애매합니다. 언론 보도로 보면. 그러면 현재 애매한 사람이, 그러니까 확실한 탄핵 인용으로 확실한 사람이 4사람, 애매한 사람이 4사람,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애매한 사람 4사람 중에 2명이 탄핵 인용 쪽으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확신할 수가 없죠. 자기네들끼리 아마 지금 눈치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법팀이 그 애매하다는 4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게 불안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마은혁을 하나 보충하면 9명이 되죠. 9명이면 일단 제가 탄핵 인용 4명을 확보해놨다 그러는데 마은혁 들어가면 5명이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마은혁이 안 들어가면 2명을 더 추가해야 되는데 마은혁이 들어가면 1명만 추가하면 됩니다. 훨씬 수월해지죠. 저는 그래서 마은혁에 민주당이 집착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은혁에 집착한다는 얘기는 결국 탄핵 인용에 대한 자신감을, 확률, 이걸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마은혁이 들어가면 1명만 더 확보하면 되는데 마은혁이 안 들어가면 2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8대0이 될지 6대2가 될지 5대3이 될지 4대4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 모른다는 게 그건 팩트입니다.
모르지만 적어도 마은혁이 들어갔을 때 훨씬 탄핵 인용이 수월해진다고 민주당이나 아니면 우리 법팀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은혁을 밀어붙인다. 거꾸로 생각하면 마은혁이 없으면 헌재 결론을 내리더라도 다소 불안하다. 이런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헌재 몇 대 몇 이걸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대략 그냥 기대, 뭐 자기 개인적인 관측 뭐 이런 게 불과한 거고, 이제 만약에 3월 중순 또는 뭐 3월 20일쯤 어간에 헌재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직전에 헌재 평의를 할 텐데, 그 평의의 결과가 나오면 그건 언론의 보도는 안 되지만 아마 보다 분명해질 거다. 근데 그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재에 있는 우리 법팀이 판단하기에도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아예 조금 안전판을 만들어 놓자 하는 선에서 마은혁을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은혁에 대한 집착, 이런저런 뭐 딜레마 얘기도 있지만 아마 민주당은 끝까지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의 사정만으로 보면 탄핵 인용이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 현재 8대 0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민주당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이 보다 정확할 거고요. 몇 대 몇 지금 현재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하튼 민주당이 자신을 뭐 겉으로는 뭐 탄핵 인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불안하다. 그 결과가 마은혁에 대한 집착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맙습니다.